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며칠째 온라인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서버에 머물게 되고 이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는 48시간 뒤에 이제 자동 삭제된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거나 제재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카카오 측의 입장인데요. 여전히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그 검열 논란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검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원래 카카오톡의 신고 기능이라는 건 있었는데요. 이게 뭐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되는 활동이 신고가 되면 카카오가 확인을 하고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해 왔는데요. 기준이 되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강화된 겁니다. 여기에 신설된 조항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계정을 생성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인 게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구절이었던 거죠.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카카오 측이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자신의 정치와 종교 또 사회적인 신념 실현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카카오가 극단적인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이제 일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발빠르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카카오톡 검열 시작됐다. 카카오톡 탈퇴 방법을 안내한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 주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상 휴대폰에 CCTV가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팩트를 나열한다 해도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선동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는 카카오톡을 탈퇴했다라던가 뭐 연동된 계좌나 앱 서비스에도 탈퇴했다라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언급한 게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헌재 탄핵 심판 때 뭐 헌재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한 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카카오는 이걸 이 대화 내용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예를 들어서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걸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혹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카카오가 임의로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카카오는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운영 방식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를 기반으로 이걸 제한한다. 신고를 하면 사전 검열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정책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낱낱이 상세하게 이제 밝힐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소상히 좀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용자들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보수단체나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 반응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10개 단톡방을 살펴봤더니 이제 15일 밤부터 서비스 개시되기 전날 밤부터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단톡방을 나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16일 오전부터는 여러분 오늘부터 검열이 시작됩니다라는 글들이 올라왔고요. 단톡방마다 많게는 100명 단위로 인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또 그중에는 아예 그 오픈 채팅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검열이란 두 글자를 검색을 했을 때 각 방마다 3일 동안 뭐 많게는 100회 가까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정책 발언 이런 것도 좀 줄어든 거예요? 거의 줄었습니다. 네. 그래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검열을 우려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갔기 때문에 다들 무사하시냐라던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겠다. 뭐 비상계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검열이 집권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검열이다 같은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평소 이 방들이 10분만 지나도 대화가 거의 300개 이상 쌓이는 그런 활발한 단톡방이었는데요. 확실히 대화량도 줄고 과격한 표현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보수 유튜버가 카카오톡 고객센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올렸는데 사적 제재가 아니냐, 검열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파일이 공유가 된 이후에도 이제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요. 일부는 텔레그램이라던가 시그널 같은 외국계 플랫폼으로 단톡방을 옮기자라는 움직임도 있었고 네. 어제는 그 국민동의 청원으로 카카오톡 검열 반대에 대한 그 서명을 받는 그런 링크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